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제가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하면 답변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무시하거나 삭제해버려요. 근데 어머니 글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또는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그냥 우리 일반 대한민국의 보통 어머니들처럼 내 자식 잘 되는 방향 알아보는 거 어느 부모가 안 하겠습니까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쳐다본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인데 참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표현이 좀 그렇다.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남들 다른 기성세대들이 바라보지 않는 어떤 조금 이렇게 좀 보는 눈, 또 듣는 정보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어머니 거는 제가 대답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딴 게 아니고, 참, 어제가 며칠이죠? 이 동영상을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가 9월 6일자로 어제 JTBC 뉴스에도 나왔고, 온갖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도배됐지만은, 그 트럼프가 그 다카 프로그램 폐지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미국에서 6개월 이내 다 나가야 합니다. 그 뉴스를 보고서 어머니 답변에 좀 제가 기성세대들이 왜 제가 답변을 잘 안 하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세상하고는 달라요. 앞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니 세대 때 저희 세대 때는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세대 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차이 날 만큼의 문화, 경제, 사회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뀐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성세대, 그것을 영유하고자 하는 우리 실질적인 세대들의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 경제, 사회에서 부딪히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은 세대 차이가 아니라 완벽한 문명의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냥 모든 장르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 듣도 보도 못하고 부모님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패러다임의 세상에서 활동하고 생활해야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뉴스 보면서 이거는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답변을 남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이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는 겁니다. 어제 그 트럼프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뭐 한국 입장에서 보면 뭐야 저놈 이러겠지만 미국 자국 내에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뜻은 왜 자국의 청년들은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외국에서 이민 온 애들한테 취업 우선권을 주고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몇 년씩 주느냐 이거예요. 이 다카 프로그램은 그 오바마가 2012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카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카 프로그램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31살 이하 그리고 United States before you 미국에 오기 16세에
16세 이후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업을 마치면 몇 년간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들을 트럼프가 폐기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자 그 영문 뉴스 보니까 15개 주, 미국의 15개의 주가 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다 이거예요. 이건 역차별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 다카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이 아니라 어제부로 가동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있는 이민자 아이들은 다 나가라 이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보이나? 멕시칸 아이들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과테말라, 혼두라스, 페루, 사우스코리아 여기 있네요. 이게 미국 자체 내에 이제 통계청에서 뽑은 거예요. 저렇게 다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아이들을 추정한 수치예요. 추정한 수치.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미국 교민사회에서 지금 몇 명인지 통계도 못 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바로는 한 20만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머니한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엉망진창인 교육 정책,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봤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받았던 내 교육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고 사용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수많은 기성세대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조금 있든지,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차라리 미국으로 또는 호주로, 캐나다로 간 사람들이 어디 수십만 명이죠. 그동안. 또 한국에 있으면서도 혹여나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어디 유럽으로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내놓으면 좀 더 나보다는 좋은 세상에서 또는 자기 꿈을 찾는데 좀 더 다양한 방법의 진로를 찾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희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유학이라는 길로 내몰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각국 나라마다 저렇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민자 취급, 남의 이방인 취급을 하지 어머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학원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아봤을 겁니다. 그거는 자기네들 스스로 떼먹고 돈 벌려고 입 바른 소리들 하는 거죠. 저는 젊은 시절 전 세계에 안 다녀본 데가 없고 어떻게 제 팔자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그들의 아주 독특한 문화, 정서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자국 자신들의 민족이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고 손님을 맞거나 아니면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교육정책을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쪽 나라 일이잖아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속에 우리 아이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 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쳐다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궁극적으로 어머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주거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저를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공부를 전혀 한 사람도 아니고요.
대학이라는 것조차 문턱에 가본 적도 없고요. 아, 가보긴 했구나. 전 공부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됐고, 그들의 문화를 나는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것들이, 얘들이 신기하니까 교류가 시작되었고, 어찌 하다 보니 페이퍼크래프트라는 곳에 그 장르에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지금까지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 페이퍼크래프트라는 것은 아예 뭐 어제 쪼각쪼각 내가지고 취미거리로 취급하고 있고, 그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아주 형식적인 교육 제도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어머니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뭔가 빛이 있을 것이다,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전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미국의 다카 프로그램 다른 나라에는 없느냐? 있습니다. 있고, 제가 동영상 찍는 중에 아마 제가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남아를 본다,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걸 볼 때 동남아가 전망이 밝다라고 했던 것은요, 경제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경제와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는 직장을 다니거나 공무원을 다니시면서 퇴직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할 때 동남아를 한번 보세요라는 얘기였어요. 우리 지금 커가는 아이들에게 동남아가 어떤 희망을 줄 거라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요. 한국보다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이 친구가 그 해당 국가에 가서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 친구의 결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싱가포르 보셨는데, 제가 싱가포르 대학 중에서는 아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데라고는 난양 그 미술학교밖에 모르는데, 어머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마 어머니가 찾아보신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이게 내 화면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잠시만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제가 아는 거는 요건 난양이에요. 여기 난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쪽 사람들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세미나도 했었고 또 제 기술도 많이 알려줬었고 이건 듣기는 했습니다. 듣기는 했어요. 라셀이나 레플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어머니. 지금 이 싱가포르 대학교 예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밝다, 전망이 밝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특성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친구들의 나는 이 멘탈을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의 기본 마인드는 대학이라는 곳을 어떻게 하면 싸게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쉽게 입학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글은 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동남아를 쳐다보라고 했던 말을 동영상에서 했던 것들은 지금 커가는 청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학교를 졸업했거나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퇴직하거나 기성세대들이 한국 안에서만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술의 어느 한 분야라도 전공을 한 사람이라면 동남아시아 쪽을 쳐다보고 연구를 하고 그쪽에서 자신의 자리를 구축할 생각을 하거라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자라는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신중하게 권하셔야 됩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술대학교는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 여기서 예술하는 친구들이 세계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끝나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중심을 두면서 어느 나라를 모티브로 했냐 그러면 오로지 미국, 오로지 일본. 우리는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을 바라보면서 형님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미국 문화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고 일본의 교육정책이라든가 일본의 모든 문화 자료들을 이 지식인들이 카피해가지고 우리 한국 지금 이 교육 시스템에 적용시켜 놨고 아직까지도 운영해가는 게 대한민국 꼬라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기가 있었고 내내 싱가포르는 지금 독립한 지 1965년이니까 불과 50년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다가 1965년도에 독립한 나라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서울 땅덩어리랑 비슷한 이 나라가 독립국가가 얘네들이 어떻게 세계 제1의 예술대학교를 보유하고 있을까? 어떻게 세계 유수의 예술가들과 동등한 레벨의 대학, 교육 수준을 갖춘 대학을 가지고 있을까?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영국 애들이 식민지 시절 때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다. 제가 그 싱가포르에 갔었던 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중국 자본들이 세워놓은 37년도부터 있었던 굉장히 유수가 깊은 말 그대로 그 싱가포르 전통대학교고 자기네 자국대학교고 나머지 어머니가 쳐다봤던 뭐 그 라셀, 레플리 뭐 이런 컬리지들은 전부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것들 또는 호주나 이런 미국 등지에서 집으로 갖고 있던 학교들이 나름대로 싱가포르의 유지들과 융합되면서 저런 학교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역사, 이것을 제가 왜 설명을 하냐 그러면 유학원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뭔가 싱가포르에서 아이들이 거가면 그래 싱가포르는 자국어가 영어라 그러니까 영어도 좀 유창하게 하고 한 4, 5년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는 의무적으로 장학제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졸업 후 싱가포르 자국에서 그 해당 국가에서 3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부여받는다라는 어떤 제도 이것들을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데 싱가포르의 역사를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65년도에 독립할 때 이들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고 아니면 주변 국가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리카뉴라는 사람이 총통입니다. 그 당시 리카뉴 총통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 이민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중국 자본가들을 불러들였고 그리고 해외 영국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민을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국에 수많은 소위 말하는 다른 국가의 힘이 경제적으로 파워 있고 문화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들의 사람들을 이민시켜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행해 왔기 때문에 그 손바닥만한 나라가 그 큰 말레이시아가 침공을 안 하고 지금까지 또 그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현재
GDP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6만 달러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등록금도 지금 유학원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3, 4천만 원 됩니다. 한국하고 결코 싸지 않아요. 아무리 장학 혜택을 받아도 절대 안 쌉니다. 어떤 놈이 싸다 그랬습니까? 아니,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여튼 대한민국 이 유학원 새끼들은 지들 돈 벌어 처먹으려고 이 땅의 청년들에게 진짜 싱가포르에 지금까지 생존해왔던 유일한 정책이에요.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민정책을 한 거고 학교에서 유학생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영국 런던이라든가 호주의 유명 유수의 대학과 결탁된 이런 러셀 대학이라든가 레플리 대학 이 그 아카데미들이 운영하면서 얘네들이 그 좋은 기술들 학문들을 배워서 바로 자국들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하나의 수단으로 무조건 그 엄청난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받게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받게 되면 자국에서 3년 동안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강제 조치고 싱가포르에 일부러 구글이라든가 뭐 세계 유수의 회사들을 거기에 세금 감면해주고 하면서 만들어 놓고 아마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아마 신기할 겁니다. 어떻게 저 동남아시아 쨍쨍한 국가 바로 밑에 섬나라예요. 손바닥만 해요. 서울보다 조금 클걸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침공 한 번 안 다니고 지금 50년 동안 저렇게 강대국을 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나 건들지 마 임마. 나 건들면 영국 사람들 많아? 중국에도 75% 있어? 어머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이 대학에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잘 적응하고 아무리 영어라 그러지만 제가 이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영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참 기도 안 찹니다.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정말 저보다 더 심한 자기들만의 영어 이 말이에요. 전 차라리 안 배우고 말랍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은 뭐 영어 어플도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머니, 우리 아이가 미술에 재능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만들기나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이런 재능들을 잘 발휘하고 가꾸어서 이걸로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래, 이런 것들을 얘네들을 다른 나라에 보낸다고 해서 그런 길들이,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느냐? 그러면 저는 단언컨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리가 살아왔던 젊은 세대처럼 세대 차이만 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문명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젊은 세대들 말하는 언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환경이 어딘가 쳐다보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만의 문화가 왜 생겼는지, 왜 그들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자기 꿈을 찾고 있는지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세대 차이 날 때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명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이 밟아왔던 위치까지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던
세월이었어요. 시기였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자, 법대 들어갔어요. 의대 들어갔어요. 변호사, 의사. 지금 변호사, 의사가요. 법원 통계청에 의하면은 하루에도 10군데에서 20군데가 파산 신청하고 무너지는 직군이에요. 돈 못 벌어요. 넘쳐나요. 그럴 수밖에요. 저 같아도 저 지금 치과 치료해야 되는데 저 한국에서 치료 안 받습니다. 베트남 가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가죠? 우리나라 지금 제 거 임플란트 이거 전체 하려고 그러면 600에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필리핀에 거 가면요 150만 원이면 떡을 쳐요. 그리고 걔네들 기술이 훨씬 뛰어납니다. 세상이 완벽하게 이렇게 문명 자체가 바뀌어 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의사, 판사, 검사 별 볼 일 없는 직군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는 오프라인에서는 통합이 안 돼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완벽하게 통합이 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한국만 이렇게 막아놨어요. 공인인증서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다. 독재국가예요.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로 몰아가요. 기성세들이 자기네들 돈벌이하고 기득권 유지하려고 공인인증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액티브엑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해외의 여러 자료들을 쳐다볼 수 있으면서 외국 애들은 우리나라 거 못 봅니다. 절대로. 액티브엑스 깔아야 돼요. 공인인증 안 하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사이트든. 어떤 물건이든 못 삽니다. 그런 폐쇄된 국가예요. 이런 폐쇄된 국가에서 우리 자라는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언가를 학습하고 거기에서 인맥을 쌓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발견하지 않을까? 좀 더 대한민국, 폐쇄적인 대한민국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건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저는 해외에 유학을 보내시는 어머니들이나 이런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하게 그 해당 국가의 자국민으로서 생활하고 거기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 거면 대한민국 안에서 싸우고 이뤄내자 하는 게 제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두서없이 어머니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싱가포르는 우리 어머니의 자녀처럼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보내기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영어도 콩글리시고요. 중국 애들이 75%예요.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영어 어떻게 하는지 알죠? 걔네들은. 나이쇼 미치로라? 이상한 그런데 보내봐야 영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예술은요, 예술이나, 그쪽에서 배우는 순수 미술, 창작, 디자인, 이거는 얘네들은 자국에서 필요한, 회사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애들이 그쪽에 갔을 때 좀 새롭게 받아들이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 한국은 돈도 안 되는 거 가르쳐 주는데 여긴 돈 되는 거 가르쳐 주네?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그게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그 글로벌 회사들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게 이 대학의 교육 기본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나라에 가야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고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한국에서 조사를 좀 안 해봤는데 자꾸 이런 대답을 하면서 지금 요즘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 지방대학교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머니, 지방대학교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방의 디자인 대학이나 미술 대학들이 훨씬 더 현실적인 이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데가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훨씬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응? 해외는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폐쇄적이고 지들끼리 있는 이런 미술 시장에서 우리 아이가 미술을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게끔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원해야 되는 거죠. 응원하고. 그 다음에 기성의 그 미술가들이 하는 쓰레기 같은 소리들은 집어치우라고 우리가 딱이 날리고 꺼지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자국에서 그런 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자국에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계로 통하는 길은 웹에 있습니다. 현재 웹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스카이대라고 하는 애들은 자기네 기득권을 존속시켜야만 지속적으로 자기네들 생명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을 뿐이에요. 이 또라이들이 모르냐? 세계 시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냐? 압니다. 아는데 지가 할 줄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할 줄. 교수라는 놈의 자식이 브렌더라는 프로그램을 몰라요. 프리미어를 만질 줄 모르고.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러스트 기술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뭐가 문제냐면, 어머니, 교육의 내용, 질이랄까, 이런 것들은 방향만 약간씩 틀어주면 굉장히 세계적인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아주 좋은 실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그러니까 이 일러스트를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뭘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 일러스트 단편 영화만 올라오는 플랫폼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러스트끼리만 모이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쪽으로 추천을 해주고, 그런 쪽에서 활동해서 대한민국끼리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고, 대한민국 청년의 이름을 자꾸 알려주고, 또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또 하는 무슨 박람회나 이런 데 또 참여도 해가지고 자꾸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일러스트를 알리는 이런 이제 작업, 마케팅 작업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가르치기만 해요. 애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사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아주 수준 낮은 교육인 것처럼 보이나, 뭔가 모르게 세계의 흐름에 따라는 가요. 흉내는 내고. 근데 이 청년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서 자기가 놀아야 하고 자기가 그 꿈을 펼쳐야 되는지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거나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머님의 자녀가 만약에 외국에서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예술 나는 못 믿겠고 나 해외에서 난 예술 하려한다 라고 아이가 고집을 꺾지 않거들랑 차라리 어머니 싱가포르보다 베트남보다 하노이 대학교도 저 또 압니다만 얘네들 문화나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럽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요. 중국과. 그러니까 우리는 70년 동안 오로지 미국 형님, 일본 친구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모든 문화에서. 근데 동남아시아는 이미 오랜 한 70년 넘는 시간 동안 유럽과 이렇게 연락책이 딱 루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유럽을 쳐다봐야 됩니다.
동남아시아를 쳐다봐야 돼요. 그쪽으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 루트는 웹에 있어요. 웹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이상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싱가포르보다는 어머니의 이 자녀분은 차라리 독일을 목표로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나는 움직이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싱가포르보다 독일이 훨씬 등록금이 쌉니다. 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나는 곧 죽어도 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싱가포르보다는 독일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독일을 목표로 아이가 준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훨씬. 그래서 어제 그 트럼프가 다카 그거 발표하는 바람에 아이고 이거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유학생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끌어모으기도 하는데 이런 정책 속에 이런 아주 불안정한 속에 우리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고 막 미래를 맡기고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아마 이런 다른 나라들의 어떤 예술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이 페이퍼크래프트 역사를 공부하고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나 스페인이나 일본의 이 종이 문화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땅을 곳곳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인터뷰해본 결과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발표를 할 수는 없어요. 대단히 훌륭한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인데 그것들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기득권에 의해 가지고 눌려지고 사장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자녀분들한테는 이 친구한테 기회를 주시거들랑 싱가포르보다는 독일이다. 독일로 가서 그래서 어머니가 독일을 좀 더 공부해 보세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싱가포르 돈 장난 아닙니다. 결코 안 싸요. 그 돈 주고 싱가포르 보낼 바엔 저는 거기 안 보냅니다. 차라리 저 중국 칭화대 보내지.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과 교류하고 인맥을 가졌으면 좋은지가 딱 설정이 되면 갈 나라는 정해져 버린 거예요. 싱가포르는 75%가 중화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이에요. 그럼 뭐하러 싱가포르 갑니까? 중국으로 바로 가지. 그리고 중국어를 익히는 게 훨씬 앞으로 유리하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거 난 싫다. 무조건 외국에서 뭐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고집을 피운다면 저는 권하는 게 동남아시아도 좋지만 좋다고 하는 뜻은 그냥 스펙 따는 거예요. 스펙 그냥. 근데 이 친구의 미래를 열어 제끼거나 인맥을 갖고 있을 때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독일, 러시아, 중국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녀한테 난 좋은 정보를 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독일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학교를 쳐다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공부 다 하고 이제 30 넘었고 뭐 작품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를 쳐다봐라. 당신들이 먹고 살 길이 여기 굉장히 많다라고 뒷담을 해주는 거예요. 오직한 나같이 이렇게 무식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교수 자리가 오고 막 무슨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성격은 어디 한 군데 매여 있어가지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습관 들여져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만드는 거, 그 다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볼래? 그리고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이따구로 살아봐요. 근데 나 같은 성격들은 이렇게 못됐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살지만 이 땅의 청년들은 나처럼 살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유학이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외국의 학생들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절대로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 스스로 생각해서 그들의 문화를 익히거나 그들의 기술을 넘보고 싶어 갖는 거예요. 익혀와서 한국화하고 자기 거화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보여야 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밑작업들, 수년에 걸쳐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방법은 웹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좀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자세하고 아주 세밀하고 막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저 학부모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제가 학부모님들이나 기성세들이 밉다고 해서 답변을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안 되네 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돈이 되는구나, 이 돈이 되는 방법을 나만 써야지 하는 게 대한민국 기성세대들이 아닙니까? 특히 이 문화세계에서, 문화예술에서. 누군가는 이걸 깨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나와서 부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말을 예술세계에서, 미술세계에서 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들 수두룩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수직에서 잘리고 쫓겨나고 한 친구들, 젊은 교수들이 쎄고 셌습니다. 그럼 나처럼 연줄 하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바로 까는 거예요. 서울대 니까지 것들이 무슨 예술을 해라고. 젊은 친구들에게 그게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미술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고, 어느 나라에 가야 어떤 고퀄리티의 테크니컬한 기술을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워서 미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만의 표현은 자기만의 생각에 고립에 빠져서 표현하는 방법이 자기 거화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나면 그림을 언어로서 잘 스토리텔링 하거나 표현하는 방법,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이 올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청년들한테 좀 더 나은 세상을 주려면 우리가 경험한 걸 비추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우셔야 해요. 모든 정보와 자료와 이들이 가야 될 방향은 웹에 있습니다. 웹에 있어요. 이미.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고 내가 경험하고 싶어 싱가포르 간다 그러면 보내세요. 근데 돈 장난 아닐걸요? 그래서 지금부터 꼬시라는 얘기예요. 야, 독일이 훨씬 싸요. 생활비가 비싸서 그렇지 학비는 훨씬 쌉니다. 어머니가 제 얘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제가 궁극적으로 어머니한테 표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 새끼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정해준다 라는 이런 그런 생각에서도 조금만 벗어나시고, 우리 친구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수많은 페인팅 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같이 감상하고 보고 의견 나누는 것으로서 이 아이는 구글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보게 될 거고 자기도 느끼게 될 거고 선택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학 안 갔다 와도 세계적인 사람 될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될 거예요. 네, 어머니. 제가 조금 그 다카 프로그램 폐지 때문에 좀 흥분해가지고 앞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성인들이 미워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한테 미워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은 이미 이 예술이나 이 미술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생기에 지금 잘하는 청년들은 여기에 무슨 꿈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여기에 자기들의 희망 모든 걸 걸잖아요. 그렇게 학원에서 가르치고 미술대학에서 가르치잖아요. 지불도 안 주면서. 그래서 제가 떠드는 거고 또 앞으로 제가 못 보여드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차근차근 정리해서 이게 Q&A만 자꾸 올릴 게 아니라 제 기술들 또 해외 작품들 이런 것들도 설명하면서 좀 올려야 되는데 좀 제가 바빠요. 정신없고. 그래서 좀 이렇게 느려서 그런 거지 좀 우리가 긴 숨으로 보자고요. 단숨에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지켜보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 자녀분한테는 좀 잘 설득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대답은 못 드렸지만 제가 부모님들한테 잘 이렇게 Q&A 잘 안 해요. 기성세대랑 뭐 먹고 살만하고 다 보장 다 받는데 왜 다 컸어요. 18살이면. 지 선택은 지가 해야죠. 할 겁니다. 좋은 정보 자료 많이 보면 자기가 선택할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고. 예. 뭐 이게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만 죄송합니다. 일단 물러나가겠습니다.